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상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 이제 주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을 통해서 또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세제가 많이 바뀌었죠. 안 좋은 쪽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상가나 토지도 있지만 그래도 주택이 가장 안전하고 또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데 부동산 세제 때문에 길이 다 막혔어요. 취득세, 또 보유세, 양도세.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은 아직 굉장히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다 피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남아져 있는데 관심 있다면 이를 통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소개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니TV에서 이렇게 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지병근 세무사고요. 주택 임대 쪽과 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작년에 여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절세 히든카드라는 제목으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들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책도 새로 내셨어요. 이 부동산 세금은 항상 바뀌잖아요. 이제 개정 보증판에서 2022년 그래서 양도소득세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취득세 또 보유세인 종부세와 또 법인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쉽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그냥 술술 소설책처럼 읽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책 정도는 그냥 집에 다 놔두시고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또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 임대주택 사업 요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건지. 우리가 매입 임대,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아마 매입 임대주택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지어져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고 건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대체로는 거의 뭐 100명 중에 99명은 이미 남들이 지어진 걸 그렇죠. 사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건설 임대 주택은 내가 직접 짓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신축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신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내가 신축하는 건 좀 많이 드물죠. 근데 요즘 많이 하긴 해요. 그렇죠. 요즘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낡은 이렇게 노후주택을 이제 멸실을 하고 다세대나 아니면 뭐 다중주택 또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신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도 잘만 활용한다면 즉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취득 보유 처분에 관련된 많은 세제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매입 임대주택 있고 건설 임대주택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것들은 다 매입 임대주택이죠. 남이 지어진 것들을 사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에 임대사업자 혜택 내면 이번 정권 초기에는 많은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의 다 없어졌죠. 예.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이제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이제 매입 임대주택은 많이 막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에서 이제 빼줬잖아요. 임대주택은 이제 이거를 이제 안 빼주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그리고 양도세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건설 임대주택은 이제 그런 혜택을 그대로 지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신축해서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신축한 걸 사신 분들은 지금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이 부분이 조금 구별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건설 임대주택은 주택을 신축해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지은 주택이에요. 내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면은 이 주택도 건설 임대주택으로 봐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에서는 단순하게
신축해서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축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등록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등록을 해야 건설 임대주택으로 되고 이후에 등록하면은 내가 신축했다 할지라도 매입 임대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실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신축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축을 한다는 거가 조건이긴 한데 신축을 하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기 전에 건설 이제 등록을 해야만 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보시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거든요. 여기에 주택의 구분에 여기는 건설이고 여기는 그러네요. 매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반드시 건설로 등재가 돼야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신축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설임대사업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자 내는 시점이 보존등기 내기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 내기 전에 해야만 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설임대주택이 요즘 투자자 사이에 이런 혜택 때문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핫한 이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까 살짝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임대주택,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혜택 줬다라고 해서 이제 막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인 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막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막았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네.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 이제 합산 배제 혜택 못 받고 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못 받고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양도세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게 큰 것 네. 중에 하나가 보유한 기간을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70%를 공제해 주니까.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양도 차익이 10억이 발생했다. 7억을 빼고 3억에 대해서만 그러니까요. 과세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네. 이것 때문에 많이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건설 임대주택은 네. 지금 2018년 9월 14일 이후잖아요. 네. 설령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있다 할지라도 네. 이게 신축한 주택이고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 매입 임대주택 못 받는데 네. 건설 임대주택 받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받고 그리고 아까 조금 혜택이 컸던 양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해서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취득세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제부터는 12%, 지방세까지는 13.2%잖아요. 이제 보유세인 재산세하고 종부세, 또 뭐 소득세, 임대소득 소득세, 또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하면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건설 임대주택으로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세금 내고 또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내고 또 팔 때도 세금 내죠. 그러면 이 건설 임대주택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각 단계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취득 단계에서는 이 건설 임대주택이 어떤 혜택이 있죠? 지금부터 이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신축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주택을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 나고 이제 그 주택이 완공될 때인데 그때 이제 취득세를 이제 내야겠죠.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지었기 때문에 이게 좀 법률적 용어로 원시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로 이렇게 취득했었을 때 취득세율, 중과 뭐 세율까지 있겠죠. 그건 적용은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냥 신축 가격에 대해서 2.8%의 이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물론 뭐 일반 매매 거래에 비해서는 취득세율이 작지만 이거조차도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모든 주택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예, 공동주택이 뭐죠? 우리가 이제 주택을 크게 구분하면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다세대, 다세대, 아파트, 아파트, 뭐 연립. 네. 네. 그러니까 호실별로 등기가 있는 주택을 이제 그렇군요.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건설임대주택으로 아무나 다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그러니까 예. 뭐 아파트, 다세대, 연립, 뭐 맞아요. 도시생활주택 이런 것들. 맞아요. 네. 네. 그런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취득세 감면이 그렇군요. 된다. 근데 아까 단독주택은 뭐냐면 다가구.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독, 단독, 다중. 다중. 이런 주택들은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주택은 신축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취득세 감면은 못 받아요. 그렇군요.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네. 취득세 감면은 못 받고 어, 또 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은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앤드 전용 면적이 네.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 한 세대당 그렇죠. 한 면적이요? 세대당.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20호 이상을 뭐 취득했다, 신축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100%가 아닌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신축할 때 이런 혜택을 다 보려고 하면 전용 면적도 신경 써서 건축하게. 맞아요.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은 도면 설계 단계부터 그렇군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예. 다 지어놓고 이제 보존 등기 전에만 임대사업 등록하면 혜택 다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설계 단계부터 고민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매입 임대주택은 지금 민간 임대주택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파트는 네.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건설 임대주택은 아파트도 우리가 흔히 뭐 아파트 하니까 뭐 높이 솟은 그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택 층수가 이제 5계층 이상인 거 그것도 아파트로 네, 분류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내가 무조건 신축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60제곱 미만.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설계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취득 단계에선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들이 있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재산세 매년 내는 거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보유 단계에서도 이 건설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재산세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재산세는 내가 6월 1일자로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내는 세금이 재산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 임대주택은 전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그 재산세 감면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100%가 감면이 돼요. 재산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40제곱 미만이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면은 네. 75%. 75%. 85제곱미터 이하면 50%. 그럼 최소한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네. 85제곱미터 이하로 이하로. 만들어야겠죠.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목별로 네. 이렇게 요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지에 따라서 네. 이제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산세도 100% 면제 받으려면 40제곱 미만으로 이제 맞아요. 전용으로 이제 해야 맞아요. 된다는 거죠. 취득세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취득세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이렇게 감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즉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요. 취득세하고 조금 또 범위가 그러네요. 다르겠죠. 다시 정리하면 보유세인 재산세는 그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고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럼 요건 조금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일단 두 채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채 이상? 예. 한 채 만드나 봐요? 안 돼요. 두 채 이상? 근데 이 두 채 만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세대는 네. 한 동으로 짓기 때문에 두 채 만드는 거는 뭐 다 적용될 수 그렇죠. 있고 네. 오피스텔도 보통 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큰 어려움 없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채잖아요. 네, 한 채죠. 근데 유일하게 이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호수라든지 가액 같은 걸 판정할 때 그 가구별로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 한 채이지만 아까 두 채 이상 요건을 충분히 이렇게 충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취득세에서는 이 다가구 주택이 혜택을 못 보지만 못 보죠. 네. 이 보유세인 재산세에서는 이 면적 요건만 맞으면 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조금 다가구 주택은 조금 더 타이트한 게 뭐냐면 네. 아까 그 재산세 감면은 40제곱미터, 네. 그다음에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에 따라서 100%, 75%, 50% 네. 감면이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는데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네. 요건이 모든 임대 그 가구죠. 네. 이제 호실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건이 조금 더 타이트하죠. 이거 조심해야 왜냐하면 요즘 그 은퇴자분들이 다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가구도 다가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때는 내가 혜택을 다 보려 하면 무조건 40 미만으로 해야겠네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 하나 네. 내볼까요? 보통 다가구 주택의 이제 꼭대기층에 위층에 보통 주인 세대가 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주인 세대는 이게 40제곱미터를 훨씬 그러네요. 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 3, 4층에 이제 그 다가구를 졌는데 4층에 주인 세대가 살아요. 네. 얘는 분명히 4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근데 나머지 2층, 3층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 40제곱미터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럴 경우 재산세 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한데요. 일단 이게 단독 주택인데 이게 여러 세대가 한 세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거주하면서 그럼 이 전체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주인 세대를 좀 빼고 좀 혜택을 보게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맞아요. 맞나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임대 호실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면 되기 때문에 네. 주인이 살고 있는 데들은 요거는 임대주택으로도 등록이 안 됩니다. 이 호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등록된 나머지 호실이 40제곱미터 이하면은 재산세 감면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부 다 40제곱미터 하고 주인 세대를 예. 남편은 여기, 아내는 여기 이렇게 사는 방법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뭐 현실적인 이론상으로는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단계에서 요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재산세보다 이제 종합부동산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제 주변에 보면 이 강남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종부세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네. 막 이런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주택을 신축해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고민이 종합부동산세일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이제 종부세 혜택 보면은 매입 임대주택은 아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이제 혜택 없다고 했잖아요. 네, 혜택이 없어졌죠. 근데 네. 건설 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제 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해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종부세도 합산 배제. 그러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주택은 빼고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떤 요건을 이렇게 갖춰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모든 주택 다 가능해요. 그럼 다가구도 가능한가요,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구나. 다가구도 가능하고 뭐 오피스텔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뭐 네. 아파트 뭐 다 가능합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서 주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뭐 연립, 도시형 상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다중, 다중도 가능해요. 다중도 가능한데 일단 요건이 2호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2호 이상인데. 네. 그럼 아까 다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이렇게 호수를 판정하니까 다가구는 2호 이상은 충분히 충족하겠죠. 네. 근데 문제가 다중이에요. 네. 다중은 같은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은 세법에서 네. 얘는 가구별로 본래 별도 규정이 있는데 네. 다중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럼 다중은 두 채를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채만 져서는 이 종부세 그 합산 배제를 그래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 동을 져야 되네. 최소. 맞아요. 그럼 이거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다중은. 그러니까 다중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네. 요즘 이제 다중이 많이 뜨고 있죠. 수익률 측면에서 오히려 다가구보다 이제 다중주택이 훨씬 그렇죠, 더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제 혜택, 즉 건설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에서는 큰 메리트는 그렇군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한번 제가 그거 네.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2호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네. 면적은
149제곱미터 이하인데 네. 거의 뭐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는 이제 가구별로 판정하니까 이 요건은 거의 다 충족한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거보다 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가액 요건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임대인을 이제 주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기준 시가. 예. 근데 이 기준시가도 생각을 해보면은 세대별로 판정을 하니까 거의 뭐 서울에서 만약 신축을 한다 할지라도 거의 한 세대별로 기준시가 9억 이하는 거의 다 충족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비싼 지역도 이 주권에서 9억 이상 되는 건 기준 시가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예요. 네. 이제 다가구 걱정하시는데 다가구는 항상 가구별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네. 다가구는 개별 주택 가격이 하나로 고시되는데 요걸 갖고 이제 전체 연면적분의 가구당 면적으로 안분을 하니까 이 기준시가 9억 이하를 거의 대부분 다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세대인데 예. 이게 30억이에요. 기준 시가가. 그럼 만약 면적이 똑같다 하면 10로 나누면 3억인 거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제 다가오는 단독 주택이지만 이제 가구 수로 n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그런 혜택이 다가구한테는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부세부터는 이제 국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도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구청에도 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이제 맞아요. 등록해도 양쪽을 다 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라고 하거든요. 네. 세무서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세목은 지방자치단체만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제 국세로 들어와서는 즉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도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 요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 혜택,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 맞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서 양쪽을 다 해야만 이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